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국채 투자 그리고 멕시코 국채 투자 왜 지금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브라질 채권 괜찮나요? 멕시코 채권 투자는 어떤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탓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들었던 멕시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국가 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질과 멕시코 GDP와 성장률을 비교를 해볼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 순위로만 보게 되면은 9등, 그리고 대한민국이 11등이고 멕시코가 15등에 랭크될 정도로 경제 규모 면에서는 작은 국가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1인당 GDP 수준을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이 두 국가보다는 높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갓 1인당 만불이 넘어선 수준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만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두 국가가 GDP 성장률로는 거의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멕시코가 약 2%, 브라질 같은 경우는 2.4%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남미의 대표적인 두 국가가 이제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을 하면서 남미의 경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2% 수준의 경제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기준에서 3.6%, 그리고 이루어진 국가가 평균 4.8%의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면은 두 국가는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두 국가는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가 되면서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제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가 2%인 것보다는 이전보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성장률을 나타낼 건가가 우리 채권 투자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단순히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5년 또는 더 길게는 10년간의 기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성장률의 추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연금개혁이 이제는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는 세제개혁과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브라질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죠. 하지만 브라질 연금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현재 민영화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완료가 된 기업들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 브라질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직원들이 거리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에서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민영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점쟁이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정치적으로 브라질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로 봤을 때는 브라질의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겠죠. 하지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채권에 대한 메리트는 살아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브라질보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나 유럽 같은 국가들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국가죠. 지정학적으로도 거리가 있지만 이런 심리적으로도 경제 외교적으로도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트럼프가 대선 선거 캠페인에서 멕시코 장벽,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진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는 굉장히 어려운 국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처져 있는 국가다라는 이런 어려운 국가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프타에서 USMCA라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FTA가 새롭게 채택이 되면서 멕시코도 그동안에 주춤했던 그런 움직임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도약을 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면서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채권에 대한 가격 변동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브라질 채권도 그렇고 멕시코 채권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 발행했던 채권이 아니고 브라질 정부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서 발행했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변동과 함께 환율에 대한 변동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채권 가격의 변동. 제가 앞선 영상에서 채권의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이유를 역의 관계에 있고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바로 직전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브라질 채권과 멕시코 채권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 브라질 채권과 멕시코 채권은 수익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 가격이 쭉 내려왔던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들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 그래프를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간을 축으로 이렇게 180도 뒤집게 되면은 브라질 채권 가격에 대한 그래프가 되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멕시코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익률이 아닌 멕시코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 3년 반 기간 동안에 무섭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치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로 눈에 띌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의 변동만 보게 되면은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약 3년 6개월 동안에 50% 이상 가격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의 추세의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가 제가 작년 이맘때 기간에 멕시코 채권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이 기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채권을 작년 9, 10월 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약 한 7, 8%의 수익률을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을 거고, 브라질 채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간별로 상이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해서 채권 투자에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 변화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색깔별로 여기가 브라질, 그리고 파란 색깔은 대한민국,
그리고 중앙은 유로화, 그리고 요 갈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인도 루피, 그리고 최하단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멕시코 페소. 이렇게 환율이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들의 화폐를 이렇게 한 동시에 변화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어떻게 환율이 변할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변화에 있어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유로화와 달러의 비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지금 다른 화폐에 비해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유로화도 중요한 기준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가 우리 코리아 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원화 강세가 나타내다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헤아라 가치가 정말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루피라든지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다른 신흥국 화폐에 비해서 좀 강력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화폐가 평가 절하되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원 헤아라 환율, 이제는 우리가 이제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멕시코 채권을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코리아 원이 현지 통화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중요하고 나올 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환율 시점에서 브라질 채권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한 손실이 나타나는 구간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고,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살짝 환율이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 변화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국가의 해당 국가의 기준금리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브라질이 왜 그렇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던가에 대해서도 이 채권 각국의 브라질의 기준금리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 경에는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4% 수준에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4.25%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10%를 기준금리를 10%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브라질은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뭐 0.25% 정도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브라질의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과 FTA를 새롭게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기준금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상승세가 멈추고 여러 주변 국가의 키높이 그리고 그 수준을 맞춰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멕시코는 앞으로 약 한 2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준금리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달, 11월달, 12월달, 6월달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인하 발표는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브라질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4.5%에서 4.25%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인하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멕시코 채권 가격만 놓고 보면은 채권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멕시코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멕시코는 미국과 굉장한 주요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지금 수출과 수입 규모 면에서도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상품 교역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죠. 작년 기준에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멕시코가 중국보다는 이제는 더 많은 교역을 하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상대 국가로 지금 그리고 멕시코가 그런 지위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미국이 무역 수지가 교역량이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상의 투자는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채권 가격 면에서는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 하지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환율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 차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채권 가격 면에서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는 위험도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더 이상 신규로 브라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하지만 기존의 브라질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 환율 자체가 300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금 헤아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오히려 원화 대비해서 원화 페소 이렇게 움직임을 봤을 때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흐름도 약간 추세가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환율과 채권 가격의 변동,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인 이런 리스크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브라질 채권보다는 멕시코 채권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멕시코 채권에 투자하셔도 무방하시다. 무방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멕시코 채권 같은 경우는 멕시코 국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페멕스라고 하는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있는데, 이 페멕스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페멕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 석유공사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석유공사에 깊게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페멕스는 자본 구조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액면 이자는 국채보다 높긴 하지만 채권 가격 변동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식보다는 조금 안전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대안 투자로서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페멕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대하고 싶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국채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